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도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넘쳐납니다. 같은 시각, 여행 배낭을 메고 수진 씨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너 저 깃발 갖고 왔죠? 안 보여. 그 모습이 신기한지 말을 건넵니다. 한국인만, 태극기 단 사람만. 여기 있으니까. 이쪽. 여기다. 쑥스럽네요. 처음으로 알아봐 주셨어요. 금요일, 여행 떠나는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뭔가 진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것 같아서. 진짜 불금을 즐기러 간다는 수진 씨. 알 듯 모를 듯한 대답. 어떤 여행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 배낭을 짊어진 청년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도착한 곳은 여행대학. 여행 전문가 27명이 모여 만든 학교로 여행의 노하우를 공유, 전수해주는 곳이죠. 대부분 20, 30대 직장인들. 모두 똑같은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섬 청년 탐사대. 여행을 가는 곳이 섬이군요. 저희가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30명 모집에 무려 160명이 지원을 했다는군요. 이번 여행을 기획한 주인공 여행대학 강기태 총장입니다. 한국 교원대를 졸업했지만 여행가의 길을 택했죠. 트랙터로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까지 한 괴짜. 그의 별명은 국내 유일의 트랙터 여행가입니다. 우리 오빠랑 석달 내기죠. 두 번째고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갔을 때 광배마을 쪽에 한번 쭉 돌았잖아요. 여행하는 공간이 섬이라는 것 외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섬 청년 탐사대가 왜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걸까요? 젊은 대원들 틈에 낯이 익은 분이 눈에 띕니다. 배우 유승용 씨입니다. 함께 섬 여행을 하는 대원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 자, 우리 이제 오셨으니까 간단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용하는 청년 이영주라고 합니다. 딱히 잘하는 건 없지만 부전여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서 함께 열심히 몸쓰는 것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승용 씨 차례입니다. 네,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연을 사랑하고 워낙 그래서 강총장 만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보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연예인 아닙니다. 우리 다 팀원이니까 뭐 차든 배우 이런 거 없어요. 배우들 오신 거기 때문에. 네. 천만 배우 류승용 씨까지 이 대단한 여행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매니저 이용민 씨가 여행 준비물을 챙깁니다. 그런데 저거 쌀포대 아닌가요? 다시 봐도 포대가 맞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좋기 수십 개는 넘어 보입니다. 이게 40kg짜리 쌀포대인데요. 네. 이거 없으면 여행 못 갑니다. 이번 여행의 필수품이라는데요. 커리 차든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즐겁게 돌아다니고 뭐 모래썰매도 타다가 쓰레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연스럽게 줍는. 이건 개인용 마대짜리예요. 개인용. 섬청년 탐사대의 정체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군요. 별별 이색적인 여행을 들어봤지만 쓰레기 줍는 여행은 처음입니다.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귀한 주말 시간까지 반납하고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 시간을 진도 그 관매도로 들어가는 배가 오전 9시 반하고 10시 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지금 3시네요. 3시에 출발합니다. 금, 토, 일 1박 3일의 일정. 쓰레기 줍는 섬 여행을 떠납니다. 첫날 밤 숙소는 버스. 다들 금세 잠에 빠져듭니다. 대부분 직장인들. 주말은 휴식을 위한 시간이죠. 궁금합니다. 무엇이 휴식 대신 쓰레기 줍는 여행을 선택하게 했는지.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진도항입니다. 목적지는 관매도. 1시간 30분 정도 배로 이동해야 합니다. 조금 빨리 움직일게요. 하루에 배는 2번뿐 서둘러야 합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우연히 섬 여행을 갔다 해변의 쓰레기를 보고 함께 치워보고 싶었던 거죠. 남도기 때문에 총 1인당 1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돈을 직접 내시고 쓰레기 주우러 가겠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에 13만 원.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에게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일반 관광지나 이런 뭐 먹방이나 뭐 이런 많은 여행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들은 이제 많이 해봐서 약간 조금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여행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고 이게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시키는 이런 일을 나름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쓰레기 줍는 섬 여행은 한 곳의 섬을 3번 방문합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로 관매도를 찾았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작은 섬. 고운 모래 백사장으로 유명한 곰솔 해변. 300년 전 조성된 해송숲은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깎아질 듯한 아찔한 절벽. 하늘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죠. 이 섬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까요? 이거 아프리카 같지 않아서 저 나무키. 이번에는 개인용 외에 대용량 포대를 200개나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2, 30분만 가면 바로 이제 해안 안쪽에 있는 섬 안쪽에 있는 데 가면 이제 쓰레기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가가지고 갖고 오지 않거나 아니면 선박 가가지고 배를 실어 와야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섬에 가면 쓰레기 엄청 많다는 느낌이죠.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안녕. 처음에는 마을만 보고 쓰레기가 없는 줄 알았죠.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해변. 해양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려가던 대원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섭니다. 공장 찾았네. 공장 찾았어. 이거 어떻게 치워요 이걸? 이거 진짜 헛웃음 나오네요. 이게 막 모아놓은 것 같아.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하얀 스티로폼입니다. 엄청난 양.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일단 아래쪽으로 던져서 한 곳에 모아보기로 합니다. 가벼운 스티로폼이라 다행입니다. 무거웠다면 던져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오빠 내려와. 못 내려와. 골짜기 중턱까지 쓰레기가 올라왔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때 파도에 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중국 리아오빙 차이나. 아 중국 자식들. 야 버젓이 테이프 안에 중국이 딱 표시돼 있어. 중국 스티로폼이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관매도까지 온 걸까요? 해양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바다를 통해 국경을 넘습니다. 형이 중국 거 더미도 왔어 중국 거. 네, 너무 심해요. 해외에서 온 바다 쓰레기는 전체 부피의 약 5% 정도. 같은 거는 이 중 무려 79%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지난 1월 이곳을 보고도 치우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작은 개인용 포대만 갖고 왔기 때문이죠. 이번에 대용량 포대를 200개나 더 준비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아마 오늘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열심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것보다는 빨리 깨끗하게 하는 게 더 급선 것 같아요. 해변 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질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량은 무려 17만 톤. 그중 11만 톤은 바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해양 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온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배우 유승용 씨도 다른 대원들도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쓰레기장 같이, 쓰레기 매립장 같이 완전 쓰레기만 가득 있어가지고. 끔찍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테지만 사람이 많으니 해볼만 합니다. 하나 둘 셋. 흔들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서너 명이 달라붙어 모래를 빼내려 애써보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흙이 안에 많아가지고 나는 배에 못 실을까 봐.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에폭시 도료, 페인트 그런 거.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바다에다 그냥 버려버리니까 배에서도 바다에 던지면 그만이고. 점점 들어가네. 이곳은 유물 찾는 것도 아니고. 와,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모래 속에서 나온 녹슨 물건. 혹시나 싶어 가져가 보는데요. 정말 냉장고 문짝입니다. 맞네.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거 찾아야 되겠네, 이제. 아무리 그래도 냉장고는 심하죠. 처음에는 스티로폼이 가장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을 걷어내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물이나 음료를 담는 일회용 병이 많습니다. 포대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플라스틱 병이 되게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각종 쓰레기, 섬유용품, 두유 되게 많은 막걸리 막걸리 무슨 비닐 있고 맥주도 있고 사이다 각종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재활용이라고 막 버려도 된다라는 이 시선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섬에 이렇게 많이 흐르니까 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뒤가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보이는 건 되게 이쁜데 이렇게 뒤를 사람들이 보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워도 플라스틱 병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막막해요. 이게 하루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도시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쉽게 소비되고 쉽게 버려집니다. 무심코 버린 음료수병 하나가 시작이었을 겁니다. 강으로 따라 흘러다니다가 태풍 때 바다 한 곳으로 모이면 자연이 감당키 힘든 해양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쓰기에 지금 편하고 저렴한 걸 찾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소화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쓰레기가 돼서 저희를 지금 힘들게 하네요. 섬에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플라스틱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이 포착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버리고 간 건가? 한글이 아닙니다. 한자가 적힌 플라스틱 음료수 병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계절 해상풍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서해안 특정 지역에만 중국 부유 쓰레기가 집중됩니다. 바로 서해안 남쪽 해안인데요. 특히 관매도는 해외 쓰레기 유입량이 많은 섬 중 하나입니다. 점심을 먹을 상황이 안 됩니다. 과자를 먹는 것으로 대신하고 10분여의 짧은 휴식 후 쓰레기가 담긴 포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해변. 수거를 해도 육지로 옮기기 힘든 지형입니다. 바다를 통해 옮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매도 주민들이 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5대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배가 덜컹거립니다. 높아진 파도는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어선, 자칫 파도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쓰레기를 줍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주민분들도 쉬이 배를 돌리지 못합니다. 파도 때문에 해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기를 20여 분. 그만 가져요, 그만. 그만요? 네. 모두 그냥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아무래도 오늘은 옮기기 힘들 듯합니다. 결국 배를 돌립니다. 파도가 세가지고 배가 갔다가 출발을 못 해갖고 그냥 왔어요. 네, 못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나왔어요. 파도 때문에. 높은 파도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대형 포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가져온 포대는 이미 가득 찼고 마을에서 200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배우 류승용 씨는 잠시도 쉬지 않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는 자신이 부각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탐사 대원으로만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죠.
배우인 자신보다는 쓰레기 줍는 섬 여행의 의미를 잘 담아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벌써 5시간째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화난 거 아니지? 크고 작은 포대 500여 개가 쌓여갑니다. 수거된 쓰레기량은 대략 10톤 정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모자라니까 포대가 모자라니까 더 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왔을 때 다 미리 치우면 좋으니까요. 한쪽 뭐 배가 안 오더라도 치워놓으면 언제든 운반할 수 있으니까. 아직 골짜기는 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벌써 6시간째 지칠만도 하련만 묵묵히 쓰레기를 담고 또 담습니다. 깨끗해진 골짜기를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처음에 언제 다 치우나 했는데 답답했던 마음이 아까 마대 없다고 해가지고 못 치우고 가서 약간 아쉬움도 있었는데 다들 막 다 치우고 싶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 치우고 가고 싶어요. 진짜 수고했다. 마지막 거예요? 네, 마지막 포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변했을까요? 골짜기의 처음 모습입니다. 무려 6시간에 걸쳐 하얗게 뒤덮여 있던 스티로폼이 조금씩 걷어집니다. 드디어 골짜기가 원래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뿌듯함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하얀 스티로폼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갈색 산이 나왔어요. 따져보니까 원래 비포는 저거였던 거예요. 원래 자연에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가 없는 게 비포인데 우리가 에피토를 만들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지언정 언젠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너무 많고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이 들어서요. 치우고 나서도 조금 마음이 후련하진 않아요.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탐사대원 30명.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섬 청년 탐사대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니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극구 사양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답니다. 마냥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정말 많이도 준비하셨습니다. 미역 무침에 귀한 수육까지. 푸짐한 음식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달에 뵀었죠. 네. 그때도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오늘 1월, 2월, 3개월 동안 3번 정도 찾아 뵈는 거거든요. 식사 많이 하시고 저희 귀엽게 많이 봐주십시오. 네. 고마움의 박수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 영화배우 나 한번 봅시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영화 찍으러 그 임권택 감독님이랑 천년왕이라는 제가 오정혜 씨 없고 여기 솔게 뛰었었거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류승용 씨는 관매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군요. 고되게 쓰레기를 치운 후여서일까요? 모두 참 만나기 먹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인사도 힘들었죠. 어르신들도 대원들도 많이 친근해진 모습입니다. 고도, 납도, 서울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섬 쓰레기를 청소해준 청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관매도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관매도 해송숲 아래에 야외 캠핑 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닥불 때문일까요? 다들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들리는 것은 오카리나 소리뿐. 여유로운 밤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 장면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제 집에서 이제 직장 끝나고 와서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자 알아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또 쳇바퀴처럼 살았구나 하는데 그 천장 위에 이런 오늘 풍경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이 지친 일상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고즈넉한 파도 소리, 곰솔 해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300년 된 해송숲에서 하룻밤. 바닷가 근처라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텐트와 침낭이 전부 춥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들 표정이 좋습니다. 괜한 기우였나 봅니다. 1월에는 좀 추웠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아늑하더라고요. 예, 편안하게 또 잤습니다. 바닷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면서. 관매도의 매력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꽃샘 추위를 뚫고 봄이 시작되려 합니다. 관매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손에 들린 것은 개인용 포대. 여행의 필수품이라더니 오늘도 쓰레기를 주우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관매도의 풍광을 마음껏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여기저기에서 다들 쓰레기를 줍습니다. 전에는 쓰레기가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상합니다. 좋은 풍광보다 자꾸 쓰레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어. 저거 버려. 뭐야 이거? 자동차 한번 bom버요. 예전 같으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누가 빨래 집게가 왜 여기까지 왔어? 바람에 날려서. 아니, 빨래 했어 누가? 이거 스케이트다. 쓰레기 줍는 섬 여행. 그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여행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관매도의 좋은 풍광만 찾아다녔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홍돌 같은 곳 말이죠. 처음엔 쓰레기를 줍는다는 낯선 여행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거 아니야? 나 저건 거 같은데? 사진에서 보면 저건 거 같아. 아니 근데 바위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13만 원이나 내고 왜 쓰레기를 주우러 가냐고 주변에서 조언 아닌 조언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쓰레기를 줍고 제 모습을 찾는 섬을 보며 저절로 자연에 대해, 환경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던 쓰레기 줍는 섬 여행을 통해 재미와 의미 모두를 느낀 것이죠. 그냥 그거 자체로도 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인데 그 쓰레기들이 다 없어졌던 그 골짜기를 보면서 와 진짜 하면 되는구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다들 14만 원 내고 이렇게 오는지 말을 하니까
미쳤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늘 나중에 이기할 때도 또 참석할 생각이에요. 다른 상 가더라도. 섬청년 탐사대가 관매도를 떠나온 며칠 후 날씨가 좋아지자 어르신들이 서둘러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원래 그린 진도를 한 배 되겠다요. 파도가 높아지면 모아둔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탐사대원들의 고생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10년) 동안 묵었던 쓰레기가 드디어 해안을 떠납니다. 주민들도 하고 싶어도 쉽게 이쪽은 배 아니면 쓰레기를 반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탐사대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주고 하니까는 이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멀리 보이는 대형 선박, 진도 그린호입니다. 조도면 36개 섬의 해양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죠. 이날 관매도 해안에서 싣고 나온 쓰레기는 대략 10톤. 섬 전체 한 달 수거량과 비슷했습니다. 30명의 청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해양 쓰레기를 주운 덕분에 관매도 해안 하나가 원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3,358개의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섬 여행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